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성공급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현주 책임검사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IMO DCS EUMRV 많이 보셨을 거라고 굉장히 익숙한 단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하고 있는 그 온실가스 저감과의 노력과 그 결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요. 그 규제를 해석해서 대응하기 위한 저희가 KR 쪽에서 서포트하기 위한 하나의 플랫폼으로 저희가 기어스라는 플랫폼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소개와 연관해서 제가 정책적인 제언들을 몇 가지 드리는 걸로 저희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당면 과제인 그 지구온난화와 관련해서 그 온실 저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제가 오늘 이제 규제를 소개해드릴 내용들은 국제회사기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규제들, 그리고 EU 그다음에 UK에서 진행하고 있는 규제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MO는 그 IMO DCS 데이터 컬렉션 시스템이라는 규제를 2016년도에 도입을 했고요. 사실 이것은 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첫 번째 출발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규제를 하기 위해서, 또 저감을 하기 위해서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목표로 IMO DCS 규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2018년도에는 IMO가 초기 전략 수립을 했고요. 이 전략 수립을 통해서 2030년까지 해운 운송량에 대한 CO2 배출량의 40%,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2025년까지는 전체 CO2 배출량의 50%를 저감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2018년도 초기 전략과 더불어 중기, 단기, 장기 조치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DCS가 데이터 컬렉션이 시행이 이미 2018년도에 됐고, 그다음에 2019년도부터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그 배출량, 해운업계가 지금 현재 배출량 등을 계속 IMO로부터 보고를 하는 제도가 이미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단기의 조치로 EEXI, CII와 같은 이 단기적인 조치들이 지금 시행을 하는 것이 MEPC 76차를 통해서 채택이 됐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CII 제도, 카본 인텐시티 인덱스 인디케이터라는 이 CII 제도가 이제 2023년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그거의 전초로 그 수집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플랜들, 방법에 대한 사항들이 이미 개발이 돼서 2022년도에는 그 부분을 승인을 받아야 하고, 2022년도부터 데이터 수집을 하고 2023년부터는 IMO DCS와 CII 규제가 함께 시행이 되면서 의무 보고해야 되는 제도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결국 이 CII 제도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현재는 어떤 그 해운업계에 제재를 가하진 않습니다. 제재를 가하진 않지만 결국에는 CII가 이 선박이 가지고 있는 효율을 대변하게 되는 하나의 인덱스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제재 조치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해운업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의 관점에서 선박들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EU 규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EU 규제도 그 IMO DCS 규제보다는 1년 정도 먼저 시행이 된 규제입니다. 이 EUMRV, EU에서의 규제를 보시면 EU에서도 2013년도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거에 대한 최종적인 온실가스 저감의 목표치를 세팅을 하고, 결국에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 강한 조치들, ETS와 같은 시장 기반 조치들을 하기 위한 그 전략을 2013년도에 이미 수립을 해서 시행을 했고요. EUMRV라는 모니터링 리포팅 베리피케이션 그 규정이 2015년도에 채택이 돼서 2017년부터 해당 규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규제도 IMO DCS 규제와 비슷하게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 방법론을 2017년도에 세팅을
하고 선박들은, 그리고 2018년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서 현재 2019년부터 매년 에미션 레포트라는 형태로 배출량을 일시적으로 계속 보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EU에서는 추가적인 규제 조치를 시행을 하게 됐는데요. 그게 해운업계에서 지금 원래 EU ETS를 통해서는 마린타임 섹터 부분에 있어서 배출량 보고는 배출량 트레이딩은 제외됐었습니다. 근데 2021년에 이 마린타임 섹터 부분에서 ETS를 시행을 같이 하도록 법안이 확정이 됐고요. 이것과 추가적으로 퓨어리오 마리타임이라는 제도가 추가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이 퓨어리오 마리타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화석 연료에 집중되어 있는 이 사용을 로카본 퓨얼이라든지 아니면 재생 에너지 등을 확대 보급해서 그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한 규제로 들어가 있고요. 결국에는 EU ETS와 이 퓨어리오 마리타임이 현재 규정 자체를 넘어서서 이 부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벌금을 세금의 부과 형태로 지금 나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해운업계에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버든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 브렉시트가 확정이 되면서 UK가 더 이상 EU의 체제 하에서 운영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EU MRV 이 체계 내에서 UK가 같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 브렉시트 이후로 UK에서 배출되는 이 선박 배출량들이 컨트롤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2020년도 UK에서는 MRV 제도를 따로 UK에서 시행을 하겠다고 추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동일한 EU MRV와 동일한 스트럭처 내에서 모니터링 계획서를 작성하고 2022년부터 UK에서 배출하는 CO2 배출량을 따로 컬렉션을 해서 2023년부터는 이를 독립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선사들도 이 선사들이 이 UK MRV를 지금 직면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UK MRV도 현재는 데이터를 단순히 모니터링하는 단계에 그쳐 있지만 EU 쪽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을 미뤄봤을 때 충분히 향후에도 UK ETS 그리고 퓨어리오 마리타임과 같은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분명히 될 거라는 타당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규제들에 대한 서머리이고요. 지금 IMO에서 기술적인 조치, 운항적인 조치, 그 다음에 운항적인 조치 더불어서 더 나아가는 시장 기반 조치로 가게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이미 EU에서는 이미 이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UK도 동일한 스킴으로 플로우를 따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규제들이 결국에는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각각이 규제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그 다음에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상이하지만 이 상황에서 해운업계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규제들에 대한 정책적인 이해도와 기술적인 성숙도는 다 다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운업계 각자가 이 상황을 대응하기에는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KR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걸 인지를 하게 됐고요. 그런 전제로 저희가 KR 기어스라는 시스템을 2019년도에 론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는 운항 데이터들을 이쪽에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필수적으로 준수를 해야 하는 이런 GHG, 국제적, 지역적 GHG를 통합적으로 검증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이런 분석 기능들이 결국에는 더 나아가 해운업계가 다양한 이 에너지 효율 관리를 하고 그 관리를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저희가 기어스를 런칭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까 GHG 규정에 크게 두 축이 되고 있는 테크니컬과 오퍼레이셔널 두 가지로 기능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은 오퍼레이셔널 쪽으로 정책과 관련해서는 조금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다양한 규제를 커버할 수 있는 부분,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실제적인 운항 데이터들을 저희 쪽에서 수집을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크게 몇 가지 정도의 주요 사항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규제들은 각각의 선박들에 다 한해서 시행이 돼야 되는 규제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에서는 각각의 이런 선대의 기본적인 정보들과 규제하고 관련된 정보들도 통합적으로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탑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은 저희 KR이 가지고 있는 이 플릿이라는 그 선박 검사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연동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별적인 해운 선사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그 선박이 규정에 대해서 캐치할 수 있고 이를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 말씀드린 이 GHG 레귤레이션인데요. 일단 저희 KR 기관은 저희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인터내셔널과 리저널의 베리피케이션을 모두 다 제공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UK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대응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해운업계에서 대응해야 되는 각종 규제들에 대해서는 저희 KR 기어스 시스템을 통해서 모두 다 커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운항 데이터들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운항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기술적인 트렌드들 그리고 그 통계적 자료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CII와 더불어서 그 IMO에서는 EOI라든지 다양한 다른 그 인덱스들에 대해서도 발런터리 사항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 필수 사항인지에 대한 부분은 논의 중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이 KR 기어스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CII 부분인데요. CII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있던 IMO DCS 데이터를 검증기관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보고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향후 2026년까지 CII에 대한 예상치 그리고 각각의 선박들 그다음에 선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CII가 전망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을 저희가 제공을 드리는 부분은 선사에서 단순히 그 검증을 위한 시스템으로 활용하시는 게 아니라 향후에 이를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 저감을 해야 되는 다양한 조치들에 대한 이런 정책적인 그 목표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이 세션의 주제와 이 주제이기도 한데요. 디지털라이제이션과 관련해서 앞에서 많은 기술들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 스마트십이라든가 자율운항 선박이 결국에는 향후에 나가야 되는 앞으로의 트렌드라고 보면 저희 기어스 내에서도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 수집하는 수준이 아닌 이런 다양한 그 디지털 기술들이 저희 기어스를 통해서도 데이터를 저희가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유동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적인 어떤 역량과 그리고 R&D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그 기회를 통해서 대형 선사들과는 이런 데이터 교환에 대한 부분을 이미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이제 대형 선사들을 선사들과 지속적으로 기술 교류를 통해서 이를 확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 기어스 시스템이 처음에 런칭을 할 때는 사실 단순히 그냥 규제를 대응을 하기 위한 해운업계의 서포터로서, 기술적인 서포터로서, 정책적인 서포터로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 단순히 규제로 끝나서 운항을 할 수 있냐 못하느냐를 떠나서 이 부분은 결국에는 시장 조치로 가게 되면 그 선박의 경쟁력을 대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어스 내에서도 한국선급이 가지고 있는 이 선박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이 기어스에 충분히 녹여서 선사들이 이 선대를 효율적으로 운항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계속 일조하실 수 있도록 기어스를 통해서 계속 기술력을 제공할 생각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